깊은 밤, 홀로 깨어난 순간,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 아래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고요. 문득 찾아오는 이상한 감각. 마치 누군가 나를 부르는 것 같은 이 떨림은 우연일까? 우리는 때때로 이런 신호를 받는다. 일상 속 작은 울림이 때로는 가슴 한켠의 떨림으로, 때로는 깊은 고요함으로 찾아온다. 마치 호수에 던진 조약돌이 만드는 잔잔한 파문처럼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한다. 오늘은 당신의 삶에 찾아온 거대한 변화를 알리는 5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이 신호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끄는 영혼의 지도가 될 것이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자. 당신의 내면이 전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일 시간이다. 질문의 시작.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아침 출근길에 커피를 마시며, 혹은 늦은 밤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때로는 주말 장보기를 하다가, 혹은 신호등 앞에 멈춰설 때, 이런 순간들이 바로 영혼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평화로운 일상을 방해하는 불청객처럼 여겨질지도 모른다. 그동안 잘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 하고 의아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한 질문들은 사실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나침반과 같다. 마치 오래된 습관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이 질문들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준다. 특히 이 질문들은 재미있게도 인생의 중대한 순간보다는 가장 평범한 순간에 찾아온다. 양치질을 하다가, 빨래를 개다가, 혹은 산책을 하면서,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또는 늦은 밤 베란다에 서서 별을 보면서, 마치 오랜 친구가 조용히 속삭이듯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다. 이런 질문이 찾아올 때면 우리는 일상 속 작은 것들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매일 마시던 커피 한 잔의 의미가 달라지고, 동료와 나누는 인사가 특별하게 느껴진다. 늘 지나치던 거리의 나무 한 그루가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게 다가온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다. 이런 질문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보통 2가지 선택을 한다. 하나는 바빠 죽겠는데 이런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라며 무시하는 것. 서둘러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거나 스마트폰을 켜서 그 생각을 지워버리려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잠시 멈춰 서서 그 질문과 마주하는 것이다. 비록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그 질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영혼은 우리가 후자를 선택할 때 비로소 미소 짓는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질문들이 꼭 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질문 자체가 이미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 마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달라지는 것처럼, 때로는 질문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런 질문들은 종종 우리가 잊고 있던 꿈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어릴 적 품었던 순수한 열정이나 잠시 미뤄두었던 소망들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현재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된다.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 갖는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당신의 내면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건네고 있다. 그동안은 너무 바빠서, 혹은 두려워서 외면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 때다. 깊은 산속의 맑은 샘물처럼 당신의 영혼이 전하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이 조용한 질문들 속에 있다. 내려놓는 용기.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다. 한때는 견딜 수 없이 아팠던 기억이 어느 순간 흐릿해져 있는 것을.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먹먹해졌을 일들이 이제는 그저 옅은 그림자처럼 느껴지는 것을. 이것이 바로 영혼이 보내는 2번째 신호다. 옛날 상처 이야기를 꺼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잊으라고 말한다. 하지만 과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일기장을 조용히 책장에 꽂아두는 것과 같다.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더 이상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
특히 이런 변화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마치 겨울 끝자락에 봄이 오듯 서서히 스며드는 방식으로 찾아온다. 어제까지 무거웠던 기억이 오늘은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끼는 순간,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이미 치유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과거와 화해하는 과정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제는 그저 내 삶의 한 장면일 뿐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마지막으로 그 경험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다. 그때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이 시기가 되면 예전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한때는 원망스러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삶의 스승으로 여겨진다. 우리를 배신했던 순간들이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음을 깨닫는다. 물론 과거를 내려놓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때로는 오래 끌어안고 있던 담요를 놓아주는 것처럼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놓아줌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마치 새가 날아오르기 위해 둥지를 떠나야 하는 것처럼 당신의 영혼은 이제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과거의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고. 그 신호는 때로는 잔잔한 평화로,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홀가분함으로 찾아온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한 걸음 내디딜 용기뿐이다. 작은 신호.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특별한 순간들이 있다. 출근길에 우연히 들린 노래 한 구절이 하루 종일 맴돌거나 버스 안에서 스친 한 문장이 가슴 깊이 울리는 경험. 길가에 익숙한 나무가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게 보이거나 평소 지나치던 골목길의 풍경이 마치 처음 본 것처럼 새롭게 다가오는 순간. 이것이 바로 영혼이 보내는 세 번째 신호다. 이런 순간들은 마치 우리 삶의 작은 이정표와도 같다.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특별한 메시지들. 때로는 카페에서 우연히 듣게 된 대화 한마디가 우리가 고민하던 문제의 해답이 되기도 하고, 길을 걷다 마주친 낯선 이의 미소가 잃어버렸던 희망을 되찾게 하기도 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런 신호들이 찾아오는 타이밍이다. 보통은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을 때 또는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더 자주 나타난다. 마치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다가 우연히 발견한 책이 꼭 필요했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이미 그 순간을 알고 있었던 듯이 정확한 타이밍에 신호를 보낸다. 이런 신호들은 종종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며칠 동안 비슷한 메시지를 다른 형태로 마주하게 되는 경험. 예를 들어 시작이라는 단어를 하루에도 여러 번 다른 맥락에서 보게 되거나 특정한 색깔이나 숫자가 계속해서 눈에 띄는 경우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를 넘어선 우리 내면의 메시지일 수 있다. 때로는 신체적인 감각으로 이 신호가 찾아오기도 한다. 특정 장소에 들어설 때 느껴지는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이나 반대로 이유 모를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이는 우리의 몸이 마음보다 먼저 알아차린 메시지일 수 있다. 우리의 육체는 때로 가장 정직한 나침반이 되어준다.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능력은 마치 근육과 같아서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일수록 더욱 예민해진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으로 여겼던 일들이 점차 의미 있는 패턴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일기를 쓰거나 메모를 하면서 이런 순간들을 기록해두면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의미를 더 선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신호들을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강박적으로 찾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마치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듯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때로는 그저 예쁜 꽃을 보며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순간과 마주한다. 그 중에는 특별한 의미를 품고 있는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당신의 영혼은 그 순간들을 통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건네고 있다. 이제 그 작은 신호들에 귀 기울여보자.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 속에 숨겨진 특별한 메시지를 당신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까? 관계의 경계선. 어느 순간부터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전화벨이 울릴 때 더 이상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고 오랜 갈등 관계가 마음속에서 조용히 정리되는 느낌. 예전에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인정을 갈구했다면 이제는 홀로 있는 시간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보내는 네 번째 신호다. 이런 변화는 대개 조용히 찾아온다. 어제까지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관계가 오늘은 더 이상 그렇지 않음을 문득 깨닫게 되는 것이다. 마치 오랫동안 앓던 치통이 어느 날 사라진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는 것처럼 불현듯 깨닫게 된다. 아, 더 이상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구나.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관계에서 느끼는 거리감의 변화다. 한때는 매우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예전에는 별로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가깝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는 단순한 호불호의 변화가 아니다. 당신의 내면이 필요로 하는 관계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다. 더 흥미로운 것은 갈등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다. 예전에는 작은 오해도 큰 상처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저 다른 시각의 차이로 받아들이게 된다. 누군가의 차가운 말투에 하루 종일 시무룩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 시기에는 특별한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가 변하자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함께 변하는 것이다. 더 이상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고도 관계가 편안해지고 억지로 웃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미소가 찾아온다.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내면 변화가 외부 관계에 반영되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혼자만의 시간을 대하는 태도일 것이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것이 외롭고 두려웠다면 이제는 그 시간이 오히려 충전의 기회로 느껴진다. 주말 약속을 빼곡히 채우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조용한 식사가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순간들. 이는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이러한 변화는 종종 죄책감을 동반하기도 한다. 이래도 될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오랫동안 지켜온 관계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마치 나무가 자라면서 오래된 잎을 떨구고 새 잎을 틔우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도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이다. 당신의 영혼은 이제 더 진정성 있는 관계를 원하고 있다. 피상적인 만남보다는 깊이 있는 교류를, 많은 관계보다는 의미 있는 소수의 관계를 선호하게 되는 것. 이것은 결코 관계의 단절이 아닌 더 성숙한 관계로의 발전을 의미한다. 이제 당신의 내면이 그리는 새로운 관계의 지도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자. 어떤 관계가 당신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지, 어떤 만남이 당신의 영혼을 울리는지, 그 답은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 용기 있는 선택. 변화의 마지막 신호는 가장 강렬하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결단을 내리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오랜 꿈을 찾아 나서거나 깊은 고민 끝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 때로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작은 변화일 수도 있다.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 명상을 하기로 한 결심, 주말마다 꾸준히 글을 쓰기로 한 약속. 크든 작든 이런 결단의 순간들이 바로 영혼이 보내는 다섯 번째 신호다. 이 단계에 이르면 특별한 느낌이 찾아온다. 불안하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한, 두렵지만 어딘가 설레는 그런 감정.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홀가분하면서도 새로운 여행을 앞둔 여행자처럼 기대감이 가득한 상태. 이런 모순된 감정들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시기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다. 마치 우리의 결심을 응원하듯 예상치 못한 도움이 찾아오기도 한다. 우연히 필요한 정보를 접하게 되거나 뜻밖의 조언자를 만나게 되는 경험. 때로는 작은 성공의 기쁨이, 때로는 실수를 통한 배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순간에 망설인다. 지금이 적절한 때일까? 더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완벽한 때란 결코 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치 기차를 탈 때 플랫폼과 열차 사이의 작은 틈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처럼
언제나 작은 도약이 필요하다. 이 시기에 우리는 종종 과거의 모습과 작별하게 된다. 더 이상 예전의 습관이나 생각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 변화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마치 새 신발을 신은 것처럼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잘 맞는 선택이었는지 깨닫게 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 변화가 반드시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거나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작은 실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때로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나침반이 되어준다.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넘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새로운 길을 걸을 때의 작은 실수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을.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라는 것을.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때로는 두려움을 아는 채로 전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다. 이제 당신의 내면이 이끄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어보자. 그 한 걸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걸음이 당신을 더 진정한 자신에게로 이끌 것이라는 점이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달라이라마 행복론과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혼이 보내는 5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당신은 이미 이런 신호들을 경험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느낀 설렘, 퇴근길에 스친 낯선 깨달음, 혹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한켠에서 일어나는 작은 떨림까지. 이런 신호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의 영혼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지혜를 품고 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너무 바빠서 혹은 두려워서 그 목소리를 외면해 왔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다. 당신의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것인지.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두렵겠지만 그것마저도 이 여정의 소중한 일부다. 이제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보자. 그리고 기억하자. 당신은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의 여정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더욱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할 것이다.